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공이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수학이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51페이지 오른쪽 개념 강의를 할 건데 51페이지 오른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잠깐만요. 문 좀 닫을게요. 제가 지금 오늘은 이제 이번 쉬는 시간이 좀 길어요. 한 50분, 60분 정도 있어서 51페이지 오른쪽을 이제 개념하고 문제를 전부 풀어버릴게요. 오른쪽 전부 한번 해버릴게요.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내용이 뭐냐면 명제 이제 P면 Q 요거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야이의 이제 참 이제 거짓을 어떻게 이제 판단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쁘겠네요. 일단 제자님들이 요게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요게 이제 기호인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야이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P 화살표 Q. 야이는 뭐냐면요. 이제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이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이제 명제에 대해서 이제 기호로 표현한 거예요.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이제 기호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첫 번째도 조건, 두 번째도 조건인데 두 개의 조건으로 이제 이루어진 명제를 이제 기호로 표현한 거예요. 야인.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 명제란 말이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명제의 P면 Q이다. 이게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기호로 나타내는 거예요. 야인은 다시 얘기하지만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기호로 나타내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즉, 야인은 이제 P면 이제 Q이다. 이 문장을 이제 기호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P면 Q이다. 예를 들어서, P라는 조건이 이제 X는 1이면, 이렇게 할게요. X는 1이라는, 조건으로 할게요. 이제 선생님이 Q라는 조건은 이제 X제곱은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얘를 이제 묶어서 x는 1이면 이제 x제곱은 1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이제 명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야이를 이제 조건 B, 야이를 조건 Q 이렇게 했을 때 명제 이제 P면 Q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이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일단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이가 기호다. 이 기호다라고 생각하세요. 야이가 기호다. 어떤 기호다? 이제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나타내는 기호다. 그럼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나타내는 기호가 야이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다? P라는 조건이 이게 있고 Q라는 조건이 이게 있을 때 P면 Q이다 요런 거다 이렇게 정도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명제 이제 P면 Q이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표현이다 동치인데 나중에 A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배우는데 뭐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할게요. 동치인데 같은 표현이다. 조금 더 이제 수업을 준비하고 들어왔으면 조금 더 예쁘게 더 표현해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생각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 안 했거든요. 참거짓. 그럼 이제 이런 명제 P면 Q이다를 참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명제 P면 Q이다. 이게 이제 참과 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이 참거짓은 이제 진리집합으로 판단합니다. 진리집합. 이 진리집합은 이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제 원소들의 모임이죠.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들이 모임,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집합,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 원소의 모임 뭐 다 되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두 개의 조건으로 이런 명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1이죠. 이 조건의 집합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의 진리집합이 여기의 진리집합에 컨테인 되면 참이라 이거죠. 그래서 근데 선생님 이 얘기도 안 했군요. 준비하고 안 들어오니까 자꾸 강의하다가 생각나요. 이 앞에 부분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에서 앞에 부분은 가정이고요. 뒤에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결론이라고 얘기해요. 결론. 이 가정이라는 건 얘가 전제 조건이 되겠죠. 뭐 이면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얘기야. 앞에 건 참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 건 결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건 가정, 뒤에 결론이다. 그전과 이제 참거짓은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의 컨테인 관계로 참거짓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건 참이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같은 이제 명제지만 참인 명제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야이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1이고 야이는 이제 진리집합이 1이니까 컨테인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x가 마이너스 1일 때 야이는 성립하거든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야이 성립하죠. 근데 야이는 성립 안 하니까 이렇게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발레라고 얘기합니다. 발레. 컨테인 관계. 거짓일 때는 이제 발레를 들 수 있어요. 카운터 이그젬플을 들 수 있습니다. 발레라고 하시면 돼요.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거고요. 발레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발레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P면 Q이다.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요 명제의 P면 Q이다. 야이가 이제 거짓임을 보이고 싶다면, 야이가 이제 거짓임을 이제 보이고 싶다면, P는 성립하지만, Q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 이제 예를 들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주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야이가 선생님 x제곱은 1이고 야이가 x가 1이라면 P는 성립하지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죠. 이 마이너스 1은 P는 성립하지만 Q는 성립하지 않는 예가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발레라고 부르겠다 이거야. 좀 유식하게 얘기해드리면 야이의 진리집합을 P, 야이의 진리집합을 Q 이렇게 했을 때 P가 이제 Q에 컨테인 되면 참이죠. A는 이제 명제가 참일 때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 부분 이 P-Q가 이제 공집합이 아니라면 원소가 있다면 P는 되지만 Q는 되지 않는 이렇게 두 번째로 했죠. P-Q 이 부분이 존재함을 보인다면 발레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건 이걸 이제 기호다.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나타내는 기호고 A의 참거짓은 가정의 이제 진리집합과 결론의 이제 진리집합으로 포함관계로 참거짓을 판단하겠다.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거의 다 설명한 것 같은데 밑에 조금 더 있네요.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 일품책에서는 조금 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설명했네요. 대부분의 책이 요 정도에서 설명하고 물론 대부분의 책이 일품책에 있는 것들 그것도 설명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좋아요. 요 정도는 다 설명하겠어요. 모든 책에서. 왜냐면 제가 잠깐 징후를 잘못 봤어요.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 모든이나 이제 어떤이 있는 명제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볼 거예요. 일품책에서.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 그리고 이제 일품책 밑에 1등급 팁. 1등급 팁에 1번을 했고요. 1등급 팁의 2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든 x에 대하여
이제 px다 이렇게 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px다 했을 때 이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어떤 x에 대하여 이제 px이다. 이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일품책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야이부터 설명하겠네요.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전제 조건, 야이는 일단 전제 조건 시작이 전체 집합 일단 일품책에서 야이가 지금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P라고 할 때 오케이. 좋아요. 전체 집합이지 U에 대하여 조건 이제 P의 이제 진리 집합을 large B라 할 때로 시작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 전체 집합 U를 한번 자연수의 집합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의 집합으로 하겠고 P가 U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겠고요. P가 이제 공집합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일단 얘기할게요. 이게 애들이 처음에 어려울 거예요. P가 U이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요거를 애들이 잘 이해 못할 거예요. P가 U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이 조건 P가 있겠죠. 그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 P가 U의 모든 원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는 예를 들면 P라는 조건이 제가 X가 0이면이라는 조건을 해볼게요. 그럼 전체 집합이 U인데 U가 자연수의 집합이죠. 근데 조건이 이제 X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여기 X자리 자연수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연수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죠. 무조건 성립하죠. 그래서 이 진리집합이 자연수가 다 된다고 이거예요. 그래서 P가 전체 집합이면 모든 X에 대해서 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하여 참이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에서 모든에 대해서 참이려면 진리집합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유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두 번째 P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요거를 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이제 P라는 조건을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작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진리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밖에 없어요. 1밖에. 즉 P가 공집합이 아니죠. 1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는 참이라 이거예요. 어떤 X에 대하여는 참이라 이거예요. 왜냐면 만약 내가 이 A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1보다 작은 자연수가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가 지금 공집합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떤 X에 대해서 참인 게 하나 없죠. 모든 X에 대해서 거짓이 돼버리죠. 이런 애들은 모든 X에 대해 거짓이니까 어떤 X에 대해서 참이라고 하고 싶다면 진리집합이 이제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선생님이 A를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일품에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고 싶은 건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에서 그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U이면 모든 X에 대해서 참이다. 그리고 이제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어떤 X에 대해서는 참이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달라는 얘기고 1등급 팀에 있는 요 마지막 부분 요 부분은 뭐냐면 또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일품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PX라는 걸 부정하면 모든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죠. 얘는 이제 일품책에서 이거 두 개만 다루고 있나요? 두 개만 다루고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모든 X에 대해서 PX라고 했다는 건 A를 부정하면 이게 뭐야? 모든이 어떤을 바꿔요? 어떤 X에 대하여 P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애들이 잘 이해 못 하거든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제 1000억 이상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1000억 이상 있다. 근데 양의를 부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가 1000억 이상 했다는데 A를 부정한다는 건 뭐냐면 모두가 바뀌어요. 우리도 빼버릴게요. 그래 헷갈리지 않으실 테니까. 모두는 1000억 이상 있다고 할게요. 우리 지금 교실에 있는 재단인들과 자꾸 모두는 1000억 이상 있다고 할게요. 그럼 Y를 부정하는 말은 뭐냐면 모두가 어떻게 바뀌냐면 어떤으로 바뀌어요. 어떤. 그리고 이 낫이 1로 오는 거예요. 1000억 이상 없다. 어떤 사람은 친구는 1000억 이상 없다 이거야. 1000억 이상 없다. 즉 모두가 1000억 이상 있다는 것을 만약 부정하고 싶다면 여러분도 모두가 1000억 있어요. 이걸 부정한다는 건 뭐냐면 단 한 명만 1000억 이상이 없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예를 들어 너도 1000억, 너도 1000억, 너도 1000억 우리 모두가 다 1000억 있대요. 근데 한 명을 딱 잡아왔어요. 너 1000억이니? 아, 저 없어요. 그런 순간 이 모든에 대한 이제 부정이 성립한다는 이거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 px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해서 나쁘게 x다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 가르치고 싶은 건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일분체계에서. 어떤 x에 대해서 bx다 하게 되면 얘는 뭐죠? 어떤이 바뀌어요. 모든 이제 x에 대하여 나 bx다 이렇게 바뀌어요. 나 bx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이제 이번에는 어떤 우리 중에 어떤 녀석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게요. 어떤 사람은 1000억이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사람. 여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1000억이 있다는 거를 깨부시고 싶다면 모든 사람이 1000억이 없다를 보여주면 돼요. 1000억이 없다. 1000억이 없다. 이렇게 이제 문장에 따라서 선생님이 뭐 이상으로 했고 여기는 뭐 그냥 1000억이라고 했지만 뭐 이상으로 해서 1000억 이상 없다. 상관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문장까지 맞춰줬으면 좋았는데 새로 찍거나 그러진 않을게.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뭐냐면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두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을 부정했을 때 이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고 이 px에서는 not px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not이. 어떤 x에 대해 px를 부정하면 이 어떤이 모든으로 바뀌고 px의 not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볼게요. 제가 안 가르친 게 있나? 51페이지 두 개의 조건을 이루어 명제를 가르쳤고요.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에 이제 참고지수를 가르쳤도 가르쳤고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에서 진리집합이 유이면 모든 x에 대해 참이다. 됐네요.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해주지 못하는 점은 좀 죄송해요. 그냥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4번 봅시다. 4번. 항상 우리 제자님들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4번 문제를 봤더니 두 조건이 주어졌고요. 두 개의 조건은 B라는 조건은 B 콜론 부등식으로 주어졌는데 A-2 X A 플러스 2에서 X의 범위가 조건으로 주어졌어요. A-2 플러스 Q라는 조건도 부등식으로 주어졌는데 절대값이 있네.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있다는 건 절대값을 없앨 생각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B가 Q가 A가 참이 돼야 된대. A가 참이.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정수 A의 개수를.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놓고 A가 참이 된다면 진리집합으로 A의 진리집합을 P, A의 진리집합을 Q라고 했을 때 P가 Q에 컨테인 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A를 일단 선생님이 진리집합으로 수직선에 이제 구간을 표현했을 때, 영역을 표현했을 때 A-1, A 플러스 2가 되는데 이 B라는 진리집합이 요 Q라는 세상에 들어가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럼 y는 이제 x 플러스 a가 6하고 마이너스 6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x는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죠. 출제자는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색칠이 돼 있고 여기는 색칠 안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당연히 a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겠죠. 같아지면 큰일 납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두 개가 만약 같아져 버리면 이 점 색칠된 부분이 요 바깥 부분에 포함 안 되겠죠. 무조건 작아야겠죠. 그리고 역시도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보다 작아야겠죠. 이 두 개를 만족해야겠죠. 그럼 이거 1로 오면 2a는 일로 오면 2a는 일로 가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요? 잠깐만요. 일로 오면 2a 일로 가면 플러스 2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얘기네요. y를 풀면 2a는 4보다 작다는 얘기네요. a는 2보다 작다는 얘기네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정수 a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 0, 1에서 개수를 물어봤죠. 3개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찍기 전에는 야 언제면 찍냐 지치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근데 말씀 또 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세요. 마지막 문제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힘냅시다 우리 여러분들. 5번 기니디 문제네요. 참인명제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세요. 참인명제를 보래요. 참인명제는 이렇게 보았어. 기억, 미은, D가 이렇게 줘줬네. 임의의 무리수 A, 기억. 임의의 무리수 A에 대해서. 임의의 무리수 A에 대하여. 이건 뭐 임의의 무리수 A에 대하여. 무리수 중 여러분 보고 아무거나 뜻을 맡긴다. 뜻을 맡겨서 아무거나 무작위로 택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무리수 A에 대하여라고 해도 되고요. 모든 무리수 A에 대하여. 임의의 무리수 A에 대하여. 무작위로 여러분이 선택한 무리수 A에 대하여. 다 됩니다. 뜻을 맡기니까. 근데 제가 지금 강사하는 게도 시작이 니은도 임의의 무리수 A에 대하여로 시작해요. 강사는 적기 쓸 거였는데 여기는 임의의 유리수 A에 대하여. 여기는 무리수가 아니고 임의의 유리수 A에 대하여네요. 앞에 문장이 비슷하니까 자기 편하네요. 임의의 무리수 A에 대해서 A 플러스 B는 루트 2를 이제 만족시키는 무리수 B가 존재한다. 이거 바로 틀렸죠. 무리수 B가 존재한다. 이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틀렸죠. 그럼 임의의 무리수 A에 대하여 했는데 A에 제가 만약에 루트 2를 집어넣어 볼게요. B는 0이잖아요. 루트 2 플러스 0은 루트 2니까. 만족시킨 무리수 B가 존재하네. 무리수 B가 아니고 이 B가 유리수 되어버리니까. 이미 무리수 A라고 했을 때 A 다 무리수면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좌변 우변에 있는 루트 2를 바로 집어넣었어요. 그럼 B가 0 돼서 B가 유리수가 될 건데 무리수 B가 존재한대요. 틀렸어요. 할 필요도 없네요. 틀렸습니다. 기억은 감사합니다. 아이고 점점 끝난다는 말 가까워지네요. 역시 두 번째, 또 임의의 무리수 A에 대해. 임의의 이제 무리수 A에 대해. 무리수 아무거나 생각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AB는 1을 이제 만족시키는, 이거 맞았네. 만족시키는 이제 무리수 B가 존재한다. 무리수 B가 존재한다. 왜 맞았냐면 지금 A 곱하기 B가 1이라는 건 일단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니까 나눗셈을 접목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B는 A분의 1. 그럼 이거 뭐예요? A가 무리수니까 B는 이제 무리수분의 1인 거잖아요. 얘를 만약 분모에 유리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리수분의 무리수 형태 이렇게 될 거잖아요. 결국 이제 A는 이제 무리수 형태가 되겠죠. 무리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리수 B가 존재하죠. B가 무리수분의 1이니까 분모에 유리하면 유리수분의 무리수 형태가 될 거고 이게 무리수잖아요. 무리수가 되잖아요. 됩니다.
그러면 유리수 B가 존재한대. 맞았죠. 얘는 맞았어. 자, 지금 볼게요. 이미 유리수 A에 대해서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1이다. 이번엔 유리수 A에 대해. 유리수 A에 대해서. 이것도 틀렸어요. 무리수 B가 존재한다. 감사하네. 마지막 문제는 좀 쉬운 걸로 줬나봐요. 일부러. 왜냐면 제가 이미 유리수 A 하니까 바로 보여요. A에 0을 집어넣으면 그냥 B의 제곱은 1이잖아요. 그럼 B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무리수 B가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틀렸습니다. 이음만 맞았습니다. 자, 선생님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제자님들 아끼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